예,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 금요일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리곰님 늘 지각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분에 일단 열었고요. 네. 굳이 늦는 사람을 꼽자면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죄송하죠? 찔렸어요. 그래요? 네. 근데 바로 앞에 오는 거 내가 봤는데. 제가요? 응. 아이, 저는 여기서 1시간 기다리다가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온 거잖아요. 바로 앞에 오는 거 봤는데. 예,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일찍 오시는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장본부장, 김장현 본부장님 왔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산책 좀 하셨나요? 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네, 예, 봄입니다. 초여름 비슷한 봄. 예, 덥습니다. 좀 덥죠? 약간 덥습니다. 빨리 예. 걷으면은. 네. 지금 모든 사람이 꽃가루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어요? 알레르기도 있는데 중간에 주변 보시면은 가래 끓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본인 얘기.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예. 광고예요? 왜지? 난 알지. 난 뭐 광고만 해야 돼. 몸만 아니, 키워서 내가 빌드할 때. 내가 쇼호스트야? 아니 가래 끓는 거 얘기도 못 합니까? 약간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기 좀 조심하시고 네, 방송인 그 곽수산 씨는 네. 엄청 아파요 지금. 왜요? 왜요? 감기. 오. 감기가 독한가 보구나. 유행이에요 유행. 어. 유행. 그래서 세 분 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앞에서 질질 끌어보고 있습니다. 네. 왜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좋아서 할 말 많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난 뭐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으니까. 어제도 이제 클벨 우리 그 뭐라 그래요? 그 3프로 머니 거기에도 이제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뭐라고? 저 단타꾼 쫓아가라. 맞아. 나는 주식 포지션이 없습니다. 몇 번 말합니까? 난 주식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뭐이야? 2,546. 그러니까 올라가도 왜 이거 안 올라가냐? 하루하루 그렇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네. 두 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맞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 징징거리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고. 네. 아니 주식은 어차피 장기 투자인데 뭐 하루 뭐 이런다고 뭐 이게 뭐. 아직 긁혔구나. 마음이 전혀. 마음이 많이. 그래서 일단 오늘 네네. 오르니까.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서 2,546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723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슬금슬금 2,500선 중반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2,200선에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지금 그냥 사라. 아. 제발 좀 그만 물어봐라. 네.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너무 싸지 않냐? 맞아. 하지만 모든 거 갖다 붙이면서 관세고 뭐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했고 결국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2,500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어느덧 2,500 중반까지 왔고요. 시원하게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미국장 가는 거 보면은 좀 시원한 데가 다른 것 같아요. 저기는 그냥 떨어질 때도 시원, 올라갈 때도 시원. 그래서 니케이도 오늘 1.7%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1%대에서 계속 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후순위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또 밑에서 열심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부분 현금화. 그럼 맨날 너는 팔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네. 아니죠. 밑에서 열심히 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요 정도부터는 조금 분할 익절을 하셔가지고 또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줄 수 있는 저 돈 없어요 이 얘기 안 하게끔 네, 그 비자금을 좀 형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봐 가래 끓잖아. 끌어요. 거봐. 오. 가래 진짜라니까 다 근데 그래. 번호님은 항상 아프잖아. 그건 맞아. 시장이 좋으면 아파. 항상 아파. 예. 그 전까지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좋을 때 목이 가잖아요. 이제 긴장 풀리니까. 목이 갔다니까. 그러네. 가래 끓는 분들 많습니다. 네. 어쨌든 요 정도 레벨에서는 이제 팔자라는 개념. 금화씨를 만나자. 계속 말했던 거는 2600선을 못 넘을 것 같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다. 네. 그래서 2580, 90 정도 요 정도를 보고 이제는 슬슬 조금씩 처분을 해야겠다. 요 정도에서 딱 8, 90 와가지고 딱 있어주면은 팔기 딱 좋지. 그쵸? 그렇죠. 예. 김장근 본부장님도 오늘 코멘트. 네, 뭐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가 올라와서 그래서 2,500, 2,600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보편 그 뭐죠? 품목 관세가 예. 또는 대한민국 상호 관세가 둘 중에 하나 최소한 그것이 바라는 대로 확 떨어지기를 그게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더퍼폼 계속입니다. 미국 대비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빠지지 않겠죠. 근데 미국이 3% 오르는데 우리가 2.5%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세 확 내려주면 돼요. 상호 관세에서 25%가 10% 되고 예. 그러면 우리 확 갑니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는 네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2+2 통상협의 마친 한미 정부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관세를 폐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 합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요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봐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요? 원래 시장에서 뭘 기대했는지 모르니까. 김장현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구체적인 걸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냥 25% 정도 되면 큰일 난다. 오늘 나왔거든요. 피치에서 그 우리나라 전망을 네. 하면서 제로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그 상호 관세 그대로 하고 상품 관세 15% 하면은 제로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만약에 이게 확 떨어지면은 제로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확 걱정하는 0.7이 아니고 1% 정도 성장만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는 안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식시장을 2,600, 700으로 올라가는 동인이 될 것이냐. 아까 패키지가 딜이 돼서 제로가 되면 올라가겠죠. 패키지 딜 목표로 한다 했지 그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확률이 거기다 50% 베팅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4월 말인데 5월, 6월. 그거 달려있죠. 여러분들이 달려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다른 뉴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 텐데 모르죠. 일주일도 모르는데 2개월 동안에 그 패키지도 목표를 한다 해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어느 누가 가만히 얘기하겠어요. 어제까지 그런 딜의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이게 얼마인가 가늠도 못 할 거예요. 기분 느끼는 대로 그럼 좋은 거 같네 하고 사는 거고. 근데 주가가 왜 안 가지? 그럼 미국보다 안 가고 여기 중국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싶으니까 못 하고 다 이런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이랑 나랑은 진짜 안 맞아. 왜요? 맞아요. 왜? 나는 이게 원하던 베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렇지 어떤 않아요? 부분에서? 모르겠네. 뭐냐면 네. 지금 얘기한 거는 최상목 부총리가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치게 설명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에 있어서 그리고 분야에 있어서 관세 조치 면제를 7월까지 하는 걸로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이제 6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오히려 갑자기 사인하고 나가버리고 뭐 다 됐다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홀드를 요청하면서 미국을 달래고 6월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 6월이 새 정부가 뭔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뭐 협의를 한 다음에 7월에다가 딱 없애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미국이 7월 가서 제로를 만들어 준대요. 새 정부가 무슨 정부 간에 그런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까지 2개월 동안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프로포즈를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배팅을 할 사람이 10명 중에서 5명이 있다면은 5명 있으면 주가가 이러지 않죠. 그쵸? 일단 내일 바뀔 수도 있고 다음 주 바뀔 수 있으면 프로포즈하고 잘했죠.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고 새 정부 넣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가능성에서 배팅을 과연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그 프레임워크만 가지고 배팅을 과연 30% 사람들이 할 것이냐. 30%만 하더라도 2,600원 바로 되는 겁니다. 그건 저도 모르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30분 네, 땡땡 땡땡 해야죠. 하러 갈까요? 예,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어흥야옹님께서 이상하다. 미국이 기세 등등 좋아하던데 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닥터케이님께서 FTA를 인정해달라는 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줄리킴님께서 땡때르땡땡땡 주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폴 마이너님께서도 저게 합리적이긴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땅비니님, 짜리님, 네. 정스와님 아쉬운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팔감님께서는 쉽지 않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말님은 그냥 미장할게요 유유 하셨어요. 예. 긴자소님께서는 국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RMBM님이 오늘을 관통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국장 벌써입니까? 아직입니까? 오. 벌써 2,550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2,55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좋은 질문. 예. 네. 양말님께서 명행 주커버그 닮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JB맨이 동의할 수 없다. 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명태균 닮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코스피가 어떻게 마감되나요? 똑같이 마감되네요. 네. 네. 2,546. 코스닥이 0.5% 올라서 729. 물론 윗꼬리가 좀 달렸다는 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2,553까지 갔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2,500 중반 땡큐입니다. 자, 하창모 부장님한테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수는 거의 똑같이 끝났고요.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700개 정도. 이거 오프닝 벨 할 때도 거의 1,700개 됐었는데 비슷한 상황을 유지를 했고요. 오늘 좀 특이점은 정말 모처럼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거의 4월 달에는 매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인데 드디어 이거래일 정도죠. 이거래일에 이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이 6,100억 들어왔는데 기관이 5,100억이나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거기서 이제 금투가 4,400이니까 단타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단기 랠리 먹고 튀는 기관의 물량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금투가 많이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은 단기 차익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또 1,420원대에서 순식간에 1,437원까지 올라온 거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출 부담감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경기 성장률도 좀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알파벳 시간의 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니 나스닥과 S&P는 일단은 거의 뭐 플러스권에서 잘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훈풍이 있으면 뭐 우리나라 지수 좀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2,580인데 뭐 한 1.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올라가고 났을 때는 뭐 당연히 거기가 딱 무슨 유리천장에서 탁 막혀서 못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예. 그 전후로는 분명 어떠한 좀 약간 차익도 나올 거고 물량 부담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거기에 따른 좀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니다, 똑같은 질문이구나. 수급 관련해 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여쭤볼게요. 예. 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음. 과연 매도가 맞을까? 혹은 좀 더 봐야 될까? 음.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수급인데 네. 첫 번째로는 기관 수급. 얘네가 단타 물량으로 들어왔다고 말은 하는데 5천억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과연 3% 먹으려고 들어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지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수급을 봤을 때 더 올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나. 두 번째, 외국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월 들어서 거의 하루인가 이틀 빼고 다 맞아요. 팔았죠. 네.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외국인이 많이 팔았으니까 여태까지. 근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 1조 가까이 들어왔어요. 네. 끝날 때 살짝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1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이 얘네도 3% 상승 보고 빠야 이걸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올려줄 만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뭐 일단은 저는 연속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은 사실 이런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또 막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우린 얘기한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또 약간 기운이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트럼프와 베센트의 멘트들로 거의 갖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오늘 더 올랐던 거는 이제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까지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트럼프 풋과 파월 풋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하나가 뭔가 기세가 꺾인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쉽게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뭐 오늘 올라가고 이제 그 뭐 일단은 M7 종목이 잘 실적이 나오고 했으니까 연속적으로 생기고 나서 오늘 올라가면 내일 또 올라가면 충분히 전 차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거래 수수료를 내더라도 뭐 내일까지 올라버리면 4에서 5% 이상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은 수치는 아니죠. 하루 이틀 만에 먹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는 오늘 결과값을 본 이 직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그들보다 포지션이 늦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2550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와서 지수를 올릴 것 같으면 네. 지금 우리 풀베팅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동행을 해서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투자, 그러니까 수급 분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금융투자는 굉장히 단기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만에 다 들어왔다 하루 만에 다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금투 물량은 잘 안 믿는 편이라 저는 요거는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게 거의 제 생각으로는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네. 금요일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네, 위치를 마감한 거는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미국이 얼마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현재 주가 레벨에서 한 3% 이상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따라갈 것 같으세요? 그게 우리의 목입니다. 그 지금은 미국이 얼마까지가 가면은 걔네들도 1차적으로 그러니까 파월 푸시 무슨 푸시 나왔기 때문에 이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걔네들 S&P 500의 평균 지금 예상이 255예요. 그럼 256 정도 합시다. 256 곱하기 5년 평균이 19.8배예요. 그리고 아까 무슨 푸 나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프리미엄 붙습니다. 프리미엄에 사람들이 붙기 나름인데 1.1, 그러니까 10% 붙으면 5,580이에요. 그럼 15% 부르면 5,800이에요. 지금 5,484거든요. 여기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는가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산하는 게 한 4% 정도가 나오면은 얘네들도 프로핏 테이킹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4% 올라갈 때 우리는 몇 프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 최근에 흐름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4%면 우리 얼마나 올라갔으면 좋겠냐, 이거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세요? 미국이 4% 더 오르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4%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시면 오늘 다 샀어야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같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국이 4% 더 올라가요. 그래서 5,800 근처 갔어요. 5,700. 프리미엄이 붙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따라갈 것 같으세요? 그거 다 대답 못하면 뭐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해야 돼. 그럼 2% 따라간다면 그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2% 못 따라간다. 오늘 같은 경우 2.5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하면은 2,590 정도에서 딱 걸려요. 2,600이 안 돼. 그럼 거기까지가 1차 목이에요. 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지수가 2200대까지 안 떨어지고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막 2700에서 2550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마 매수가 굉장히 강할 텐데 우린 이미 바로 직전보다 지수가 거의 10%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손이 잘 안 나가요. 네. 안 나갈 나가요. 겁니다. 예. 왜냐면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능적으로는 거부감이 드는 거야. 이거 뭔가 팔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절대지수로 보면은 나쁘지 않을 거고 미국장 더 가면 우리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대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풋풋 나와서 네. 해소가 되고 이게 완전 턴이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을 사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의 거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속성이 아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 환율보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또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네. 어쨌든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완전 적극적으로 들어올까? 그럴 거면은 뭐 지금 아까 속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예. 중국이 어쨌든 좀 반도체 스탠스를 좀 풀긴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트럼프 쪽에서의 그 반대 부분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자기네한테 뭐 H22나 이런 것들 수출 안 하니까 그런 거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좀 해석이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뉴스가 나왔는데도 미니 선물이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전해주시면. 네. 그거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8종에 그 125% 관세를 철회를 했다라고 하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메모리 칩은 제외라고 해요. 네, 요게 나왔다고 합니다. 속보로 아까 이제 잘 아까 적어주셨는데 나왔어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8종 125% 관세를 철회했다. 메모리 칩은 제외.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해서 철회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제스처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도 봤는데 CNN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예. 차이나 quietly 조용히.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인정 안 했죠 아직. 이 기사에 대해서 인정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H20이나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관세에 대해서 뭔가 협상을 하는 어떤 물밑 작업들을 하고 일기태처럼 그 결과값이 나온 건지는 또 사람마다 해석이 분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투심이 흩어질 거고 그럼 그게 됐을 때 과연 미국 장이 더 많이 오를까 우리 장이 많이 오를까 요 생각을 해보면 좀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 왜? 유동성에서 차이가 나니까. 전일에 우리가 하이닉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하이닉스 그렇게 실적 잘 나왔는데 어제 잘 못 갔잖아요. 오히려 빠졌잖아요. 왜 못 갔어요? 실적 때문에 못 갔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 호재가 호재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시장, 호재가 호재로 잘 반영되는 시장.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는 약간 상방이 22% 세금을 붙여도 지금 정도부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일단 저 생각이라서 그 생각이 많다면 보면 수급이 또 저쪽으로 나갈 거고 그럼 우리나라 유동성 좀 더 약해지겠죠. 그런 상대적인 나라별 인기 테스트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물론 다시 지수가 2200도 떨어지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때 되면 또 다시 우리나라 장을 사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상대 나라보다 엄청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래야지 뭐 국장을 다시 떨어질 때 하든 아니면 미국장이나 뭐 중국이 좋으면 중국장으로 가든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 묶어놓고 하나도 자금 안 풀면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유동적으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생각하는 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 좀 보수적이시죠? 네. 근데 저기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이틀 동안에 많이 오른 게 마이크론이 10%가 올랐어요. 미국에서. 정확히 3일 연속으로 15%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가 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빗대를 하면은 미국이 4% 올라도 우리는 1%도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마이크론 15% 갔는데 우리는 안 갔으니까 그 갭을 채울 수 있죠. 채울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벌써 채웠지. 에이, 정보가 이거 똑같은데. 어떻게 하루하루 맨날 똑같이 채워요. 기다렸다 채우고 하는 거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지금 일 없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도 네. 한국이 조금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트레일링인데 아까 그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차가 좀 격차가 컸고 장이 뭐 미국이 4%인데 한국이 0.8%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미국 가는 거에 반 따라가기가 지금 벅차는 시분이에요. 그 왜냐면 아까 잘 말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 빠졌잖아요.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게 뭐 방산이고 조선이고 이런 거 뭐 조방 변화 빠졌지만 많이 올라놓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반도체 갖고 하다 보니까 지탱이 돼서 2,300은 빨리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올라오다 보니까 싸다고 느껴진 거에서 조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관세가 확 없어져야지. 야, 그래 너네 반도체 때문에 올라갈 게 있었구나. 라고 삼성하이닉스를 왕창 사야지 이게 2,650 확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캐탈리스트는 7월까지 기다릴 것이냐, 뭐 7월 간다고 될 것이냐. 오늘 하이닉스에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하이닉스 리포트 제가 다 봤거든요. 오래간만에 목표 주가 하향이 2개나 나왔어요. 맞아요. 하향. 그리고 한 4개 정도인가 3개가 하반기 이익이 2분기부터 3분기 내려가는 거 나왔어요.
그 심지어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내려가서 작년 이익하고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다시 내려가서 작년 비슷하면은 PER이 아까 제가 맨날 5배, 6배 싸다 그랬잖아요. 한 7배가 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한 8배, 제가 항상 8배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23만 원부터는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트레이딩은 맞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싸니까 사는 거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따위로 얘기하느냐? 그 우리나라보다는 마이크론이 있거든. 마이크론이 없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마이크로 뭔데요? 마이크론 우리나라 하이닉스 똑같잖아. 삼성 하이닉스 살 바는 마이크론 사는 게 더 세이프하고 더 안정하고 더 트랜스페런시하고 아무래도 미국이 더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마이크론을 산다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PER 10배일 때 대한민국의 하이닉스가 6배고 그 다음에 TSMC가 한 20배일 때 삼성전자가 12배면 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있는데 내려가고 우리가 조금 올라갔으면 싸다고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10명에서 6명이었는데 지금 1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캐털리스트는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트레이딩업 이상으로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한국의 대표주가 그러면은 맨날 조선방산 변압기 가지고 얼마나 그 끌어올릴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와중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럼 새 정부 기다리고 새 정부 기다리고 새 정부 기다리고 뭐 30조 40조만 기다렸다 보면은 지치는 거지. 올라갈수록 지칠 수 있거든요. 2,590이 튀기더라도. 그리고 그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미국장이 잘 안 떨어지는 그 미국장이 30%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과거에 미국장 하신 분들은 지금 미국장에 침 질질 흘리고 있거든요, 진짜로. 이미 적응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똑같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따라가긴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장이 하락분의 3분의 2 정도를 만회할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걔네도 또 다시 이제 헥헥 거릴 때쯤에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왕 들어오면서 이제 키를 좀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국장을 계속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렇게 몰빵을 하시면요, 안 올라간 사이에 왜 국장은 이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글로벌이고 우리가 옛날만큼 뭐 미국장이나 중국장, 일본이나 유럽을 어렵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객장 가서 해야 되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탭만 바꿔가지고 누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볼 때가 어느 정도는 좀 됐지 않았을까라는 정도. 왜냐면 지수가 진짜 밑에서 많이 떨어져서 올라서 그렇지 밑에선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긴 하죠. 예, 충분히 차익을 한번 정도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선이랑 방산이 많이 끌고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여기에서 또 계속 풀베팅이 계속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여론을 한번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올라간 거 말고 밑바닥에서 기고 있는 애들 중에서 산다. 예를 들면 뭐 삼성,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좀 중장기로 보고 모아간다. 이건 좋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장에서 재미를 보려면 완전 위에 있는 애들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수단에서까지 그렇게까지 했을 때 좀 많은 비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게 하죠. 2,630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그거 충분치 않지. 예,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안 좋아. 전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얼굴 표정이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한 2,700 정도 보여드렸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2,600 한 30 정도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긴 있어요. 저는 2,630은 간다고 봐요. 그거 맞춰지는 데가 근거를 딱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2페이지에. 2,630은 가지. 지금 다 해결됐는데 왜 못 가? 차트로 보면 또 좋고. 네. 네,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다 해결됐잖아요. 네. 그지 S&P가 지금 5,480이잖아요. 그죠? 제가 프리미엄을 15%로 붙이면은 미국이 5,800 넘을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의 15%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끝났잖아요. 관세 내려가고 맞잖아요. 중국도 내려가고 미국도 해피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관세가 제로는 안 되지만, 그죠? 10%, 15%. 그럼 관세 리스크 큰 폭 완화. 이거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모든 사람은 동의하겠죠? AI 지금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래 그럼 관세 문제 없고 AI 다시 밀어붙여 그리고 감세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또 한번 그 사람들이 몰리면은 이 5,800 얼마까지 가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은 5,830이 2월 말보다 낮은 숫자예요. 우리 6,000 깨진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6,800대 정도 가면은 한 7% 6% 가는 거거든요. 뭐 한국이 따라가는 거 한 반 이하 정도 따라가면은
그럼 2,630이 계산이 나옵니다. 요게 2,630 정도예요. 요게 지금 베팅이 되면 아까 말한 오늘도 다른 방송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이 5,800대 안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프리미엄 쇼프레이션 준다면은 한국도 그 어느 따라갈 거니까 지금 사도 먹습니다. 그게 2,500, 3, 40, 50이면은 2,630까지 한 90% 먹으니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까리까리하다 느끼면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50분 지나가고 있어서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이제 상승 섹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승 섹터를 보면요. 오늘 조선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 좋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올랐고요. 화장품, 뭐 2차 전지는 이제 그 나트륨 네. 배터리 그거 때문에 올랐고요. 그다음 뭐 태양광, 원전, 엔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엔터.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올랐습니다. 조선은 오늘 신고가 간 애들이 딱 나왔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9만 원 찍으면서 신고가 결국은 경신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오늘로써 26만 5,500원 찍으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 신고가가 이제 3월 5일에 있었던 25만 3천 원이었는데 오늘 바로 26만 5천 원 뚫으면서 신고가.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역시나 신고가고 네. 조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해서 코멘트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왕왕 나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도 온다고 하고 미국의 장관도 온다고 하고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성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신규로 그럼 조선을 지금 따라가서 뭔가 배팅을 하겠냐? 예.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완전 기세 타고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하시면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뭐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니, 조선 먼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럼 보유자는 언제 팔아야 돼? 어디까지 내가 봐야 분명히 돼? 말씀드릴 수 있어 그거는. 이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예. 간단해. 뭐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올라갈 때는 어떤 방식을 하냐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 가격을 정해놓고 하지만 신고가일 때는 제가 그 가격을 잘 정해놓진 않고요. 대신에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요.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 그게 훨씬 낫죠. 왜냐면 그 광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의 투심에는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확 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이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지, 익절해야지 라는 가격만 정해놓고 그거 가격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현 본부장님. 저는 기술적으로는 대장주가 뭐 한 이틀 연속을 해갖고 10%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할 것 같은데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수급에 논리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큰 섹터가 이거 수급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증거나 아니면 비저빌리티가 보이면은 그게 좀 생각보다 빨리 오거나 생각보다 높게 덜 가고 막 무너지는 건 아니면은 프라핏 테이킹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제가 그거 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반도체 조선이나 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 그룹인데 방사는 글로벌 피어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선은 글로벌 피어가 딱히 없거든요. 그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LNG군 미국하고 협상되는 게 얘기 나올 게 대충 한 9분 능선 다 나왔다.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새로 나온 거에 90% 가면은 이제부터는 프라핏 테이킹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여유가 생겼어요. 목표주가 오늘 올라가갖고. 아직 뭐 15% 18% 얘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가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서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아직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 이야기했고요. 다음 네. 거 뭐였죠? 엔터도 있었고요. 엔터? 엔터가 뭐가 올랐어? 반도체 소부장. 엔터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SM도 4%. 신고가네요, SM. 네, 맞아요. 오늘 바로 갔네요. 그리고 뭐 디어유도 올랐고. 컨텐츠까지 합치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애들도 네, 같이 말캉말캉한 갔고. 애들. 얘네는 왜 왜 갔을까요? 갔어요? 얘네 리포트
리포트도 리포트? 있었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오히려 안 좋은데? 아니요, SM 목표 주가 상향 14만 원도 나왔어요. 물론 더 높은 게 있지만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1분기 프리뷰 컨센서스 소폭 하회. 진짜?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저기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2분기. 그래서 약간 조정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게 가면은 근데 그게 마무리되는 4월 말 다 왔네. 4월 말 5월 초부터는 다시 바뀌는 뷰로 보아야 된다라고 미리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였어요. 그 잠깐 주춤했던 게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반까지 있었던 일이다. 그게 좀 풀려지나 보죠. 아니 리포트가 이상하네.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고 프리뷰를 때리면서 목표 주가는 말씀하셨다시피 11만 원에서 14만 원 엄청 크게 올렸어요. 맞아요. 업데이트가 늦었으니까 그런 거죠.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웃기네. 오케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국 생각하면 SM이랑 DOU가 탑픽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주력 아티스트 IP, 에스파랑 라이즈 등 활동이 2분기부터 재가동되는 가운데 연결 자회사향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보된 DOU의 실적이 2분기부터 연결 반영될 예정. 뭐 그렇다고 하네요. SM 4%. SM도 잘 가네. 잘 가네요. 오케이. 엔터 있었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뭐 소부장이랑 화장품, 2차 전지는 그 나트륨 그 기사 있으니까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도 체코 원전 수주 뭐 이런 내용들 가능성 높아진 거 이제 상대판에서 이제 소송 건거 기각 최종 기각됐죠? 그 뉴스 나오면서 원전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것도 기사가 있긴 있어요. 엔비디아랑 이제 그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뭐 향후 캐펙스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변압기 뭐 에너지 쪽 그 같이 공통 분모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는 들고 왔습니다. 네. 태양광도 좋았네요. 네, 같은 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네. 관세에다가 엔비디아 그거. 네. 그런 쪽으로 같이 네. 엮어서. 네. 알겠습니다. 원전 최근에 좋죠? 네. 원전은 어떻게 연속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웨스팅하우스랑의 분쟁은 일단은 노이즈가 있지만 해결됐다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스탠스가 줄긴 했는데 만약에 그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스탠스가 생긴다면 확실히 좀 불을 뿜을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돌아서는 듯하다면 약간 좀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왜냐 원전이 이전에도 해외 수주나 이런 기대감이 막 빵빵 터질 때 네. 그 내수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턴하니까 바로 그냥 패대기 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좀 뒷받침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해외 스토리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체코 수주가 거의 임박했나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제기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2시 20분 발로 기사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뭐 무슨 내용이라고요? 체코 당국 불란서의 EDF 이 제기 최종 기각 한수원 원전 본계약 눈앞 2시 20분자로 2대 1자. 그거 제가 아침에 읽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2시 다시 오프닝 나왔어. 때. 2시 20분에 한 번 더. 예. 그런 거 분위기 따라서 계속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두빌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변압기 있었나요? 변압기는 변압기가 없네. 변압기 오르게 몰랐지. 너무 서운한데? 아침에 왜냐면 한참 지금 얘기했잖아요. LS 아니 얘기하면 이 방송은 왜 아침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차피 칸이 또 한정적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LS가 많이 올랐어요. LS 매출. LS 일렉트릭이 7%, LS가 3.6%, HD 현대일렉트릭이 2%, 효성중공업도 4.8%. 이걸 빼놓으면 매우 섭섭합니다. 효성이 싫어하겠다. 이거 매우 섭섭해요. 이 변압기 어떻게 코멘트가 있을까요? 이거 원전 태양광 네. 이런 애들 가면 변압기는 당연히 가는 거죠. 공통 분모. 왜냐면 걔네들 늘어나면은 뭐가 필요해요? 예, 변압기 필요하, 송배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뉴스 봤어요.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 유지한다. 요 내용이 뭡니까? 결국엔 그 딥시크로 인해서 그리고 약간 이런 뭐 계약 중지나 이런 이벤트로 흔들렸던 변압기에 좀 그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김장용 원장님 있으세요? 코멘트? 아침에 많이 해서 그 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26페이지. 일단은 요거 딱 볼 때 네.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빌드업이 너무 기니까 못 따라가. 그러니까 결론을 딱 오케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오른 거 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현대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깔끔하잖아.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페이지, 28페이지. 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실래요? EPS 성장률입니다. 올해 네. EPS 성장률. 이트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네. OPM 영업이익률입니다. ROE 이렇습니다. PER 이렇습니다. PBR 이렇습니다. 그럼 뭐 설명 필요 없죠? 와, 깔끔하잖아요. 근데 설명 필요 없는데 주가가 안 가. 그럼 받아들여야 돼. 어. 증빙된다고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야. 안 가면 할수 앞으로 없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일단 생각하고 행동을 바로 거기에 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서 내 기대치를 언젠가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잡으면 업사이드가 그렇게 안 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고치죠.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40만 원은 아주 쉽지 않은 게 되었어요. 이틀 3일 사이에 뭐 7, 8% 올라도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까 열심히 얘기했는데 원전에 나바르고 하면 이거는 가고 얘네는 AI 관련되는 게 6%밖에 안 돼요. 근데 AI가 안 좋다면 주가는 10% 빠지고, 그렇죠? 그 원전을 해달라면 얘는 2% 오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형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딴 데 찾아야지. 효소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지표가 안 그런데 모든 지표가 열등 하잖아요. in every sense. 근데 이거 16배 가고 이게 14배 가면은 이걸 사는 게 맞아요? 이거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투자가가 이거 가 있으면 해서 네? 현일 사는 거. 그렇지. 근데 지금 이틀 연속, 3일 연속 기관 외국인 다 판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도 이제 아리송한 거죠. 그럼 더 사면 돼요. 뭐 사면 돼. 아니 뭐 돈이 막 뭐 나무에서 열리냐고. 돈이 없다고. 없어 돈이 다 물려 있어.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없다고.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면은 번 거를 지금이라도 넣는 거죠. 차곡차곡. 새로 벌어서. 이익 실현, 그럼요. 이익 네. 그런 캐시플로우 가지고 들어요. 아니, 두 분의 근데 종목에 따른 뷰가 다른 거잖아요. 이쪽은 오히려 아니, HD 종목에 대한 현대 뷰가 일렉트릭 다른 잠깐만 거고. 질문 먼저 들어보고 뭐라고요? 왜냐면 HD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 낫다는 거고 아니,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HD 현대 일렉트릭이 낫다는 훨씬 거지. 낫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게 훨씬 더 나은데 수급이 효성중공업을 가니까 아리송하다. 네.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사겠다. 일단 지켜보겠다였잖아요. 저는 이제 현대를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올라올 때 예상보다 내가 봤던 처음에 봤던 100이 아니고 기대치를 좀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무조건 이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효성중공하고 목표 주가 괴리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이 더 많을 거야. 왜? 목표 주가를 낮출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없거든. 근데 실제 플레이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하소연거리고 6개월, 1년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 딴 거 갈 수 있는데 계속 붙잡을 수는 없지. 요게 일주일, 열흘까지는 오케이. 근데 한 달 이상 되면은 이거는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업사이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김장일 본부장님의 네. 스타일이 이래. 일단은 계산을 때려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좋게 봐서 사. 근데 그 내 생각인 거고 시장이 뭐 수급 논리든 뭐든 안 올라갈 수 있잖아. 아, 네네. 그리고 떨어져. 응. 그러면은 그냥 손절 때리는 거야. 기계적으로. 아. I don't care. 맞죠? 손절 때리진 않아. 업사이드 올라가는 걸 낮춘다는 거지. 내가 손절을 왜 때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마이너스 5% 7%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현대일렉트릭 얘기할 때도 40만 원 제가면 목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30만 원 깨지니까 너무 심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손절면 안 때리지. 하지만 올라갈 때 에너지 다 50만 원 할 때 50만 원 목표치는 그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아무리 좋아도 나도 좋아하지만 예.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좋아하지만 삼성전자 계속 하이닉스가 이걸 계속 가면은 목표 주가 에너지스트 27만 원은 못 갑니다. 라는 걸 리얼리티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빈님이 15,200원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왜 보내주셨냐? 200원 뭐야? 오늘 한화오션 152%에 익절했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152%그 조선에서는 조선이 답입니다. 진짜. 카빈님 이야. 15,200원, 축하합니다. 52%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상승 섹터 궁금한 거 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뭐가 있었나요? 예. 아 화장품도 있었는데. 화장품. 오늘 화장품 중에 걔네가 좋았죠? 실리콘2 아닌가? 맞아요. 맞죠. 올라갔죠. 9% 올라갔고 좋았죠. 또 네, 뭐가 좋았죠? 우리 본호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펌텍. 펌텍 코리아. 펌텍 코리아. 아모레 파시픽.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어요. 아모레는 뭐 좋아하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요즘에 저가
저가 쪽 다이소. LG 생활건강이랑 각각 그 다이소랑 이런 데 넣으려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되면은 좀 잘하네. 네, 편해지겠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 네. 넘어가죠. 네.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하락이 많죠. 하락은 뭐 방산 조금 쉬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나머지는 바이오는 알테오젠을 제한 나머지들은 좀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LNG나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뭐 이제 철강으로 분리되는 친구들, 정치 테마주 장 좋으니까 정치 테마주 힘들죠. 그래서 그런 애들 좀 빠졌고요. 로봇도 뭐 어제도 중간중간 올라가는 애들 꽤 많기는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이랑 정치랑 로봇 이런 애들은 좀 단기간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꽤 많아서 차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도 이제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이미 특허에 대한 이슈가 한 4번 정도 나온 상황이고, 그때마다 이제 좀 관련 없는 걸로 다 결판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빠지면 알테오젠은 매수, 나머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 방산도 약간 쉬어가면서 오늘 좀 이 조선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AACR은 모멘텀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 아직도 이제 남았어요? 시작이니까. 금요일부터 오늘. 네, 잖아요.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뭔가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끝나기 전에만 이슈가 나오면 뭐 충분히 발표를 한다고 기업들이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기술 수출이 나온다. 그럼 바로 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뉴스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 AICR 관련된 이슈는 좀 봐야 되지 지켜볼 수 않을까.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팩폭님께서 방산 안 빠졌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빠진 것도 있죠. 방산은 안 빠진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빠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가 빠졌습니까? 오는 사이에 올랐나 봐요. 뭐 빠진 종목 하나만. LIG? 하나 에로스페이스 마이너스 0.24 맞는데요? 아닌데? 0.00이야. 고압. 그래요? 이게 애프터로 이게 나온 것 애프터로 때문에 나와서 애프터로 나온 것 때문에 그런가? 헷갈리는데 빠진 게 없어요. 빠진 것도 넥스원? 별로 안 빠졌어. 넥슨은 올랐네요. 예, 넥슨 올랐고 카이 올랐고 오히려 로템은 많이 올랐어. 상승률 9위, 12, 이야. 3.5%. 오르네. 이게 그 원거를 시장 원고를 보다가 여기 와니까 그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와니까? 아니 와니까? 왜냐면 우리 장 끝나기 전에 오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이거 바뀌는 것도 저가 다 정확하게 다 봐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짚었냐면 네네. 조방변이기 때문에 네. 뭐 하나 소외되면 이 세 개의 서운해서. 순환매 중에서 하나가 탈락하나? 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변학기도 그 얘기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방편 요거 안에서 순환매를 좀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다 올랐다고 다 올랐다. 봐야겠네요. 네. 조선이 오케이. 압도적이었고 다른 것도 올랐다. 철회. 네, 오늘 사실 하락한 종목을 없어. 뭐 차전지 카카오 카카오 아침에 그리고 더 2차 전지 일부 종목 뭐 반도체 한미 반도체 요 정도? 그치 그 정도 어제 많이 오른 거.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없고 알테오젠 이 정도 카카오 말고는 뭐 바이오 빠졌다고 치면 바이오가 좀 빠졌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전에 좋던 그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 좀 이런 눌렸지. 애들이 좀 빠졌죠. 맞아. 오케이. 그럼 그것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잘 갔는데 네 그렇죠. 왜 저기 반도체 소부장은 오전은 견디다가 오후에는 저렇게 마이너스가 제가 찍혔을까? 아마 소부장이 갈 것 같으면 아침에 그거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다시요. 아침에 소부장이 계속 갈 것 같으면 그거부터 얘기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같이 하는 게 동고동락이 얼마인데 제가 나 혼자 난 투자도 못하는데 그게 감춰놓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강 후약이 될 거는 난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뭐 소부장이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하이닉스도 지금 버덕거리면 이런 엄청 실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있고 알고 삼성전자 안 올랐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저는 삼성전자 오늘 안 빠지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3%도 못 가면은 땡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소부장 난리치고 하잖아요. 그거 다 토해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침에 헷갈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댓글에 따라갈까 말까.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이닉스가 뭐라 했냐면 실적 잘 나왔잖아요. 2분기도 좋거든요. 네. 근데 투자는 굉장히 신중하겠다 했어요. 그 뭐냐면은 아웃룩에 대해서 HBM 빼놓고 말이잖아. HBM 빼놓고는 전망에 대해서 자신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하반기 숫자에 대해서는 자신 못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고 10명의 20%가 생겼다는 거죠. 없다가. 그러면은 투자를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그 소부장이 다 같이 뭐 무대기로 4, 5% 가서 계속 간다? 미국장도 아닌데 그건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빠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아침에 할 때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하이닉스 보고 걔는 거 보고 같이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기 주주느님하고 네. 올다머머니님께서 네. 삼전은 안 갔는데요 말씀하셔서 제가 삼전 갔다 그랬거든요. 갖다 놨어요. 보합 정도였지.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다른 게 더 있을까요? 같은데. 거의 다 봤나요? 네. 네. 다 봤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나 너무 좀 약간 왜요? 반골인가? 괜찮아. 원래 알아. 반거리지. 괜찮아. 궁금해서. 뭐예요? 좀 궁금해. 집에 가면 생각나.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 월요일 날 내가 오늘 못 물어보면 꼭 물어볼 거란 말이야. 뭔데? 자, 뜸을 들이네. 두 분은 2,800 중반에서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자. 그 뜻은 지수가 횡보하거나 지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 얼추 2,600선 근처 가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수가 더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상승 섹터 본 것 중에서 분명히 탈락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방변이 탈락하거나 반도체가 여기서 더 내려가거나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다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탈락할 애 같아 보이는 거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섹터는 어딥니까? 좋다. 괜찮아요? 좋다. 궁금해요. 보루님부터 오늘자 상승 섹터에서요? 오늘까지 네. 오늘자 상승에서 오늘 짜여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절대적인 일단 지출에 2차 전지. 대해서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나? 애경 케미칼 좀 올랐지. 거의 2연상이었잖아요. 이런 애들은 2차 전지 다음. 그거는 뭐 어차피 트레이딩이니까 걔 빼고 걔 빼고. 어차피 트레이딩은 아니죠. 시가총액 상위 애들인데. 알겠어. 지금 무시하는 거 있죠. 아니 싸우겠다. 인정.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이 오른 애들 중에서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 빠지고 엔진이 오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순환매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MRO 막 방문하고 하잖아요. 그때가 네. 좀 피날레일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너무 단기적으로는. 좋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익이 나오면 기자재 쪽이 또 조금 쉬었잖아요. 기자재 쪽에서 뭐 엔진이나 이런 쪽은 또 스토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이제 수주 받는 쪽이 좀 쉬고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조선도 뭐 방문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막 좋은 거 다 터졌잖아요. 그럼 넥스트가 있어야지 더 올라갈 뭔가 있어야지 이게 터지는 건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좀 잠잠하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직전 고점 일단 보세요. 그때 좋은 내용들 나오면서 빵빵 터지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왜 빠졌냐면 사실 별 이유 없어요. 뉴스가 더 추가적으로 안 나왔어요. 한동안 트럼프가 조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었고 미국에서 조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슈가 빵빵빵 다 터졌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고 더 뭔가 매력적이려면은 할인을 이 7% 하다가 10% 했어요. 그럼 막 사람들 모이다가 10%에서 더 이상 안 하면 살 사람 다 사면 더 안 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다음 주가 혹시나 피크가 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 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단기 변곡점을 조금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에서 또 기자재로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으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조금 5월 중순까지 네. 그게 보면은 그 아까 전화왔을 때 반도체가 확 올라가면 조선 방산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변압기는 안 맞을 겁니다. 그건 다른 디프론 애니멀이니까. 그럼 조방을 봤을 때는 조선이 더 영향을 받을 소진이 있죠. 왜냐하면 방사는 원래 그 아예 그냥 그 이슈가 없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늘어질 수 있는 예. 지금 뭐 젤런스키가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사는 저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피어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 그게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그쪽에 가면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반도체가 막 치고 올라오더라도. 그런데 조선은 아까 피어 그룹이 없다 그러고 아까 뉴스 플로우도 좀 끊겨지면은 비교 그룹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빠져지면은 빠질 계제는 있다.
라고 보여줘서 조선 방산용에 조선이 먼저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도체가 너무 세면은 방산도 결국은 빠진다. 근데 그게 5월인지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정반대로 반도체가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에 되는 게 아니고 5월 중후반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나오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타났어. 실망스러운 게.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확률은.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면은 그 20% 확률로 반도체가 반등하다가 확 빠질 수 있는 20% 확률이 있는데 그 20% 확률하고 동시에 우리 그 반도체 그 품목 관세 있잖아요. 관세가 실질적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 확률을 관세가 낮아질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반도체가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알습니까? 이 관세가 5월 중반까지 해결이 안 되고 7월까지 8월까지 가는 거야. 반도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데 야 수요가 말이야 사실은 조금 이상한 소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 이런 조금만 흠만 나오면은 예. 반도체가 확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방이 그냥 포모 현상화 그냥 미친 듯이 갈 수 있지. 근데 그 분기점은 약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조선이 먼저 뉴스나든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약간 수그러드는 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중력을 좀 잃은 것 같네요. 네. 예. 네. 민트랑 제가 방송을 한 지금 같이 한 꽤 됐죠. 6년 넘었죠. 아, 그래요? 6, 7년 됐는데 아기 때부터. 일단은 1시간 넘어가면은 일단은 안 듣고 있고요. 듣고 있었어. 그리고 상대방 내용이 지루하면 아예 그냥 오프 시켜버립니다. 아니야. 자체 전원 오프. 듣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듣고 네, 있었어요. 어떡하지? 물을 가져서 끼워줘야 되나? 아니요, 듣고 스프레이들 있었어요. 이렇게. 조선 방산. 앞에 가서 여기 보고 있어요. 앉아서 여기 네. 쉬어.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안마의자에 거. 아베한테 피고 와. 안마의자에 누워서. 알겠습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네. 광고 한 2분 동안 잠깐 네.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혹시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는지요? 네. 그러지 마세요. 마사지 체어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기 앉아서 보셔야 제대로 쉬는 겁니다. 휴테크 대 레스톨, 레스톨 대 휴테크 해가지고 리클라이너 마사지 체어 가지고 왔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본호님이 한번 시연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누나 제가 가셔. 그럼 가. 아, 그래요? 한번 괜찮은데? 많이 힘들어하니까. 어. 네. 저거 쓰는 게 좀 해? 아니면 아 치마 치마 입어서 좀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편한 네. 치마 입어가지고. 큰 덩어리를 또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고. 자 리클라이너 본품 한 개고요. 모카 브라운이랑 올리브 그린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거는 올리브 그린. 네. 네. 아유 크다. 아, 군대 색깔. 네. 잘 보세요. 네. 아 좋다. 고개를 맞춰야 돼요. 그거를. 베개를 올려서. 진짜 편해요. 고개로 그걸 해요. 베개. 저기 안마. 안마가 오른쪽 리모컨이 있거든요. 왼쪽에. 아이. 오케이.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런 게 그다음에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 이렇게 뚱뚱해 보여요? 예. 자, 목에 대주시고요. 네. 더 끌어 올라와서. 목을 베개를 끌어올려. 높여. 몸이 예. 무거워지니까 예. 이게 잘 안 돼요. 예. 올려주시면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힘들다. 예. 자,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요. 주말이 시간이 약간 한 뭐 2시간 쉰 것도 4시간 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텐시티. 저 리모컨에 보시면 온열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마사지 체어에 리클라이너까지 2-in-1입니다. 영상도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저 안에 구슬이 저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구나. 그리고 발도 저렇게 올릴 수 있는 좋다. 리클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석에다 두고 리스툴. 네. 너무 좋다. 엄청 좋습니다. 등 패드 분리로 간편한 세탁까지 가능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모카 브라운, 올리브 그린, 무중력 각도 설정으로 신체 부담 최소화고요. 전문 안마 브랜드 레스톨의 안마 기능 탑재했습니다. 주무름, 두드림, 목, 허리 케어, 엉덩이 케어. 예, 그래서 등 패드 분리로 간편한 세탁 36만 8천 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조금 걸려. 왜요? 그냥 안마기들이 좀 비싸잖아요. 예, 36만 8천 원 싸잖아. 그럼 비싸지 않지. 근데 더 싸게 더 해드릴게요. 썼으면 그럼- 좋겠어. 30만 원. 오, 굿, 그레이트.
거기다 배송비 빼드릴게요. 오. 29만 8천 원. 예. 오, 이 정도면 괜찮네요. 갑자기 싸 보이네. 29만 8천 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근데 여기 한번 제가 아까 아침에 누워보니까 네.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예, 그래서 어떡해. 본호님 조금 더 계시라고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온 무중력 방석 1+1 방석 2개, 쿨링 커버 2개, 레드 네이비 머스타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공식 추천 제품이고요. 국내 특허 4건, 미국 특허 1건. 이게 타사는 일반 육각 허니콤 구조고요. 네. 요거는 이중 육각 허니콤 특허 구조. 오. 그래서 타사는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데 네. 요거는 압력이 분산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눌러도 말짱해. 말짱해 계란이. 오, 계란이 계란 말짱해. 저렇게 앉아도 말짱해. 말짱해. 오. 오. 그래서 우수한데? 압력 분산, 편안함 때문에 이 무중력 방석을 쓰는 겁니다. 네. 1+1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79,000원짜리를 59,000원에 드리니까 하나당 사실상 3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2차 저희가 1차 완판했 네. 1차 팔았을 때 완판했고요. 2차 앵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 장거리 운전, 수험생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저희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쓰고 진짜 있죠. 좋아요. 편해. 이건 진짜 나서 편해요. 진짜. 예. 5만 원 같이 있다 충분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중력 방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와요. 이제 꺼주시고 꺼시고 나와요. 올라오세요. 이거 주는 거예요? 뭘요? 그거요? 어떻게 가져가려고? 배송. 주기만 하면 가져가.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왜냐면- 이게 음. 한 5년은 쓰겠죠 최소한. 5년이요? 네. 한 10년? 에이 한 30년 쓰죠. 왜냐면 실제로 우리 엄마도 이거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지금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 몇 년 쓰는 거야? 그게 15년째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 아니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산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90만 원인가 100만 원 20년 전에 산 게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마셔가지고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어. 근데 20년은 가더라고. 요것도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이거 되겠네. 3만 원, 30만 원이면은 5년만 가도 예, 충분히 10년 가면은 충분히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스토어. 자, 그러면은 요 정도만 보죠, 시장에. 네, 뭐 네, 특징주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직접 그 네이버에다가 특징주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결국 금요일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 시장이 올랐는데요. 두 분은 오늘 금요일 한마디 어떤 그림을 가져오셨을까요? 보노님?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얼음 안에 들어있는 금덩이. 오. 소가 성났다. 소가 저 금을 갖고 싶은데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금방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요. 이게 현재 투자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네.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왜요? 왜냐면 지금 조방변이나 막 이런 애들은 다 신고가 가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다 신고가 있으면 지금 채팅창이 야 돈이 어딨어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하죠. 보통은 전부 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분할 매도 하셔야죠 이러면 지금 반응이 대부분이 뭐 물렸는데 뭘 팔아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으로 보면 드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전체 투자자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가서 짜증 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내 차례는 언제 오나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만큼 올랐으면 나도 먹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understand. 예. 예. 자, 김정일 본부장님의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42페이지. 42페이지.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들 누구죠? 아세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생택쥐베리. 생떼쥐 페리 이분이 한 말인데 영어는 뭐 보실 분 보시고 해석을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 쌓이는 무더기를 보면서 돌무더기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대성당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그것은 돌무더기가 아니다. 오. 이게 의미심장할 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돌무더기 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의 가치를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대성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장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외국인. 외국인. 오늘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돌무더기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성당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은 진짜 이제는 완전히 돌무더기가 아닌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누군가
누군가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이 한마디를 가져왔습니다. 기도하시죠. 오기를.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세상 살면 그런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뭐예요? 나는 저 돌덩이를 보고 대성당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공동체니까 나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안 만들어져. 안 맞지. 현실로 안 맞아요. 되죠. 그래서 나 혼자 주관적인 게 아니고 상호 주관적으로 되려면 내러티브를 잘 만들어서 잘 이렇게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그 능력이나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면 그 새 정부가 누가 됐던 하면은 그런 노력을 하면은 이전하고는 달리 좀 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성당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좀만 늘면은 이건 사실은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맨날 찡얼찡얼대고 맨날 명확하게 이런 얘기 듣고 참 지겨워 죽겠다 이래서 네.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텍쥐베리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4시 25분이어가지고 네. 빨리 오늘은 끝내야죠. 명박대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명박 짜잔. 대전. 대전. 빰빰빰빰. 자, 결과는- 이번 주는 제가 가볍게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네.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맞아? 그 정도까지. 이게 맞나? 많이 하이닉스 추천했네. 잘못된 것 같은데? 하이닉스 완전 잘못됐지. 하이닉스 올랐잖아. 하이닉스 저거 어제 저거 거예요, 어제 거. 아니지. 네, 오늘 올랐어요. 왜 이렇게 내 것만 대충 해줘? 어? 안 바뀌? 아니네, 맞네. 맞네? 맞아요? 어떻게 들어간 저럴 수가 있지? 타이밍이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였잖아. 아닌가? 언제 맞네? 그랬잖아. 그럼 어제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어저께 반응이 아니고 아니네. 어제가 떨어졌으니까. 어제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 어제 17만 9천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제 계산을 9천. 그러니까 수요일날 편입했으니까. 맞아요. 아, 수요일날 아니네. 수요일날 종가가 맞으니까 18만 1천 원 맞네. 맞아요. 그럼 맞네 그러면. 근데 2%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짜증나지. 다가 올랐구나. 응. 아 이게 오른 거야? 가볍게 아, 이긴 게 아닌데요. 간신히 이겼는데. 간신히 이겼는데. 뭐야? 아니 두 분이서 놀릴 게 아닌 게 하이닉스 내가 누구 말 듣고 편입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다행이지 한미바도 들어갔으면 이거 꼬꾸라졌는데요. 한미반도체. 이거 한미반도체. 알겠습니다. 네. 네. 어어님이 정의가 패배했다. 아닙니다. 2,000원 제가 보여주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네, 명행이 2.75%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이겼습니다. 0.29%로 명행이 드디어 예. 몇 주 만에 이긴 거예요? 지금 한 2주 만에 오승 제가 이제 삼- 3승, 민트가 5승. 네. 민트의 리뷰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 그러게요. 저는 사실 관세에 따라서 너무 휘둘렸다. 아, 그 관세의 뭔가의 그 이슈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너무 패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준 씨는요? 저요? 네. 아, 저는 이런 장은 너무 힘들어요. 이기긴 했지만 힘들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거쳐서 이제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5승, 2승만 더하면 그리고 되겠죠? 민준 씨가 약간의 두 분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파는 거를 고쳐서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갔더니 수익이 그래도 나지 않았나. 새로운 습관. 그렇네요. 새로운 습관. 알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선택하지 않아. 다들 불의가 승리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가짜 승리.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제가 계속 이길 겁니다. 아, 예. 네. 아 이거 근데 내기를 해야 재밌지. 그니까. 커피 쏜다면서요. 커피 진짜 써야 돼요. 써요. 쓸게요. 잘 먹을게요. 그러면 아니, 목표를 10승 먼저 달성하면은 뭐 이렇게 확실히 이긴다 하든지 뭐 이렇게 다 5승 3패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두 분도 같이 책임제로 해야 돼. 그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이길 사람을 골라서 지면 같이 써야지. 아니면 우리 다음 주는 팀으로 할까요? 좌파 우파 이렇게. 근데 이미 근데 종목할 때 거의 뭐 본 것도 많고 그렇지. 저번 주에는 제가 근데 이게 두 분의 많이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는데. 받으니까 한쪽 의견씩 이렇게 좌파 우파로 해가지고 아이, 다음 주는 어때요? 두 두 분이서 분만- 하세요. 저희 코멘트 할게요. 그래야 카멘트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같이 커피 써야지. 아,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예, 10만 원 빵 누굽니까? 예, 물병자리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네. 조금 더 다듬어서 네. 또 재밌는 명박대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오후 7시까지 여기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 여의도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가정의 달 기념으로 삼진제약이랑 팝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방문만 하셔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 그리고 혈당 및 소화에 좋은 위엔당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재밌는 게임이랑 경품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선물이 팡팡. 요거 오픈 스튜디오가 더현대랑 IFC 지하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쫙 한번 구경하시고 약도 받아가시고 그럼 너무 좋죠? 네. 삼진제약.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는 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이자 5월의 첫 번째 주. 네, 그래서 빠르네요, 시간.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주말에 풀 충전해서 월요일 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